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인데 비가 추적추적 어제부터 내리는 모습. 네, 좀 뜨거운 것을 좀 식혀주는 건 좋은데 네, 습한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기존의 먹거리로는 전쟁이라든지 다음에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는 이제 시장이 살짝 맛이 가는 모습,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든 하루다. 미국 주식시장도 뭐 오르고 내리고 대꾸받고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막판 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전형적인 단기 조정이 살짝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 5% 정도 장애 시간에서 오르다가 다시 이제 2%대로 내려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에 시장이 집중할 것이다. 네,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어닝 쇼크 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또 그렇다고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는 시장에서 제일 위너가 엔비디아죠. 네, 그 뚝심으로 $150를 치고 올라오는 모습. 엔비디아가 다시 킹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이제 스물스물 고평가 논란이 조금씩 나오죠. 네, 당연합니다. 뭐 서학개미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장이 끝판이다. 아기를 업은 30대 주부가 주식시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계좌개설하러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뭐 이제 시작이다. 여러 의견들이 나타나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고평가가 아니냐. 특히 이격도가 뭐 60일 이격도가 뭐 122%다. 너무 많이 벌어졌다.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렇게 스물스물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는 그런 하루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목요일 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은 다우는 0.31, 나스닥은 플러스 0.2, S&P 500은 마이너스 0.5. 네,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장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나스닥도 거의 2만 근처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S&P도 마찬가지죠. 네, 6,100, 6,000을 뚫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 좀 아쉬운 모습인데, 일단 장 막판에 무너졌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강세장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이익 실현, 뭐 밸류에이션의 문제, 뭐 그다음에 단기 차익, 또 6월 말이 반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드레싱보다는 이익을 좀 확정하고 실현해가는 그런 헤지펀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당분간 오늘, 내일, 그다음에 월요일까지죠. 근데 좀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연준 대형은행 레버리지 규제 하나 계획 발표. 최소 3.5에서 4.5 정도로 추가로 좀 여유롭게 위험자본이라든지 완전자본 이런 것들을 좀 비율을 바꿔주는 거죠. 레버리지 규제를. 네, 레버리지 규제를 최소 3.5에서 4.5로 좀 늘려주겠다.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검토 중이다. 파월은 끔찍하다. 3, 4명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다. 뭐래도 구라쟁이죠.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스페인은 면제를 주장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5% 분명히 이제 강조하겠죠. 우리나라와 일본을.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GDP가 한 2,500조 중에 2.5조면 한 50조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 100조까지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네. 트럼프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재건 시 재공습하겠다. 이란과 내주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경신 대중국 수출 규제 리스크 완화. 네, 이런 모습들이 엔비디아의 $150를 뚫고 넘어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유럽 판매 5개월 연속 감소. 중국 전기차 점유율 확대. 어제는 로보택시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해서 두들겨 맞고 오늘은 유럽에서 판매 5개월 연속 감소. 유럽은 이제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휘어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쉘이 BP 인수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협상 진행을 안 했다. 네, 쉘하고 BP하고 글로벌 원투들이 뭔가 또 M&A 쪽으로 가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 EPS 예상을 상회, 시간에서는 5%까지 올라갔다가 2%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볼까요? 네, 매출은 88억 5천만 달러, 예상은 84억 8천만 달러인데 예상을 상회했죠. 주당 순이익도 1.48달러를 예상했는데 1.61달러.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된 측면이 강하죠. 네, 오늘 시장 주요 경제 지표 및 주요 종목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봅시다. 달러 지수 마이너스 0.2, 97.252. 달러가 계속 약세의 모습을 야금야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온달러는 1358.28원, 원화는 거의 0.36원이 빠져서 원화 강세 1358원까지 원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채권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768, 1.6bp 하락, 10년짜리는 4.285, 0.5bp 하락. 야금야금 채권금리도 하락하는데 단기금리 하락이 더 큰 거죠. 네, 금리 인하 압력이 상당히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상승했던 WTI가 폭등을 하다가 폭락을 하다가 다시 오늘은 소폭 안정을 찾는 모습, 65.23달러 1.3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 한번 볼까요? 네, 3,347달러 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3.89% 하락 327달러. 뭔가 테슬라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견뎌야 될지 팔아야 될지 400달러까지는 한번 칠 것 같아서 400달러까지 견디라고 여러 번 사인을 보내는데 상당히 포모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3.96% 상승하면서 153달러. 저는 이제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봐서 150달러 오면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전망돼서 이제는 170달러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170달러가 목표다. 네,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애들은 굳이 뭐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네, 우리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아는 0.41% 하락 142.64달러, 애플은 0.61% 상승 201달러, 브로드컴 263달러. 브로드컴도 300달러 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죠. 목표는 300달러다. 네, 일라인일이 1.85% 상승 792달러. 네, 일라인일리도 800달러를 돌파했다 무너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간 외에서는 살짝 상승하는 모습. 네, 120달러, 200달러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봐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살리기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대항마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집중 육성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페이버와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줄 확률이 높아 보여.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기술 개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가장 먼저 HBM4 같은 것도 먼저 이제 코를 돌릴 정도로 폴 테스트를 요구할 정도로 기술력이 확실히 올라와 있습니다. TSMC 0.98% 상승 222달러. 네, TSMC도 전고점에 이제 와 닿네요. 네, 비트코인도 1.92% 상승 107,671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크는 또 폭락을 했네. 10.79% 하락. 네, 우리나라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박살이 날 것 같아요. 네, 뉴스케어 파워도 10.59% 하락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도 오늘 좀 조심해야 된다. 원전 방산 초선은 이제 이익 실현 가능성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를 과연 누가 메꿀 것인가? 저는 반도체와 AI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은 더 가는 것인가?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게 되고 막상 살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올라와 있는데 또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한 단계 레벨업 상태에서 종목을 다시 추려야 되는 고통. 이게 실력이죠. 저는 이게 실력이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추리셔야 됩니다. 네. 네, 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 다음에 원전이 올라왔는데 자동차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기대. 영국에서 기아와 현차가 뭐 판매 돌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에서 하면서 다 돌고 돌다가 이제 자동차가 워낙 실적은 나름대로 나쁘진 않는데 관세에 대한 두들겨 맞을 대표적 얼굴이기 때문에 짓눌려 있었는데 어제는 자동차마저도 끌어올리는 모습. IT 소프트웨어는
서클의 급락으로 어제 좀 하락을 했죠. 네, 반도체는 마이크론 실적 기대로 하이닉스가 28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한 종목들 보면 건설이 좀 올랐죠. DLENC, 현대, 대우, 삼성, GS건설. 제가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다가 GS건설 2만 5천 원까지 강력히 지금 밀고 있죠. 22만 2천 원, 2만 3천 원까지 왔는데 2만 5천 원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3만 원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또 종합물류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KCTC, 동방, 인터지스, 한익익스프레스, 한솔로지스틱스, 뭐 동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되는데 본다면 동방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언디바이스 AI 관련주 제주 반도체 또 치고 엄청 올라오대. 어제 콜레타스 반도체, HPSP, 어버브 반도체. 이 중에서 제주 반도체는 끼가 있죠. 얘는 끼가 있다. 얘는 한번 좀 봐줘야 되죠. 네, 콜레타스 반도체도 한번 볼만하다. HPSP는 뭐 거의 모든 걸 두들겨 맞고 그래프가 바닥에서 이렇게 이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얘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정점인가 아니면은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논증을 앞에서 제가 주제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이 정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하반기 증시는 내년 경제를 선반영해서 움직입니다. 하반기 증시는 내년 경제를 선반영해서 올라간다. 2000년 이후 연도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당해보다 다음의 성장률이 0.5%포인트 더 이상 상승이 개선이 예상될 경우 하반기 증시는 모든 예를 다 찾아봐도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렇죠. 26년이 25년보다도 GDP 성장률이 0.5%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25년 하반기부터 주식이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현재는 올해는 1%인데 내년은 1.8%로 0.5%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죠. 따라서 물론 현재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라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GDP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연내의 추정치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올 하반기도 주식시장은 내년을 선반영하면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콘투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높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깔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점인가? 그래서 내년은 1.8%죠. 네, 올해 하반기는 내년 성장을 경제 성장률의 선반영으로 올라갈 확률이 오히려 내년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아직 경제지표 과열 징후는 약한 상황이다. 네, 국내 성장률 반등 기대감은 개별 경제지표 반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 순환 변동치, OECD 한국 경기 선행지수, BSI 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 주요 경기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반등 흐름을 지속 혹은 강화되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경제지표의 반등 수준이 과열을 우려할 만큼 평균 대비 혹은 과거 등락 범위 안에서 충분히 상승한 상황임은 아니다. 그렇죠. 경기 선행지표들의 여러 가지의 서브 지표를 봤더니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주 과열은 아니다는 거죠. 경기 동행 및 후유행 지표들은 개선 조짐 혹은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다. 과열은 아니라는 거죠. 선행, 동행, 후행 지표 모두 오르기는 하지만 과열은 아니다. 증시 측면에서 특히 경기 선행 지표의 과열 양상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직 과열 징후로 보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평가 중에 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 선행 지표들이 상승 흐름을 지속한다면 3분기 후반 또는 4분기 초반 정도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편 증시가 단기 과열에 진입함에 따라 기술적 부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건 사실이다. 코스피 60일 이격도가 117까지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직후나 코로나19 직후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네. 이격도가
이동 평균선과 주가와의 그 차이죠. 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 107을 넘어가면은 과열로 보는데 117까지 왔다. 금융위기 직후나 코로나 위기 직후 때 가장 이격도가 컸는데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시장의 단기 과열 상황에서 7월에 있을 2분기 실적 시즌, 관세 유예 종료 등의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고 전부 다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실적 기대감이 약한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은 단기 과열을 해소한 이후 재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 선행지표, 순환변동치, BSI 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이번이 지금 평균보다는 다 높아 있죠. 네,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경기 동행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스피 60일 이격도도 117을 나타내면서 과거 가장 높을 때의 수준과 거의 와 닿는 모습. 단기적 과열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에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죠. 어닝도 제일 중요한 2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하는데 환율 하락이 신경 쓰이는 우리나라 수출주가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V자로 치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종목별 차별화가 심할 것이 같고 3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하반기 실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건지, 이익을 실현하고 갈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상승에 배팅을 할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익 조정 비율은 1분기 기준 3%, 그 다음에 1분기 기준 6%를 나타내며 상향 센티멘트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1분기보다는 이익이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인 실적 하향 위험이 큰 업종은 많지는 않다.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아직 2분기 어닝 실진에 대한 프리뷰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2분기 실적들을 가늠해 보긴 쉽지 않으나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종으로는 뭐가 있을까? 철강, 기계, 조선, 운송, 내구재 의류, 호텔 레저, 은행, 증권,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유틸리티. 이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많죠. 조선, 운송, 기계, 호텔, 은행, 증권,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유틸리티. 네. 반대로 낮아질 업종은 에너지, 화학, 자동차 부품,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결론 들어갑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다소 밋밋한 하루를 보낸 모습이다. 어제 파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 발언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시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숨겨진 모습을 보이며 상승 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전일 한국 시장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추가 상승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지며 핫한 모습이 주류이나 소수 의견이지만 고평가 논란에 대한 두려움도 스물스물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다. 금일 한국 시장은 상법 개정, 강력한 AI 진영 구축, 추경 실행, 2분기 실적 시즌 진입, 마이크론 테크노 실적 발표,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 등 다양한 모멘텀을 품고 강보합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장중 조정을 받지는 않겠지만 하루 이틀 조정으로 조정은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오른 영향에 대한 이익 실현, 그리고 숨 고르기, 그리고 새로운 종목 찾기 구간에 들어선 관계로 미국 피어 그룹의 작은 소식 하나에도 크게 주가가 반영되는 민감한 모습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서클이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나 온전이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오늘 박살을 났죠.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또 시간 외에서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돼 삼전 8만원, SK 하이닉스 35만원, 다양한 HBM, 소부장,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K푸드, K화장품, 소비재, 그 다음에 금융을 뺐는데 금융 있죠? 네, 증권, 은행, 특히 증권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전망돼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그리고 AI 관련주, 그중에서 소보린 AI,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셔야 되죠. 반면 방산, 조선, 원전 등의 상승 시마다 소폭 덜어내는 이익 실현 전략 또한 강력히 추천한 바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선두주자 서클이 오늘 무너지면서 관련주가 또 한 번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러나 네이버 페이는 하락을 한번 쭉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 분할로 매수 접근을 추천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 페이를 좀 분석해 봤는데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것저것 살 게 없고 고민한다면 네이버, 카카오뱅크,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증권주들, 네. 증권주들이 뭐가 좋습니까? 네, 당연히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사서 오래 들고 가자. 그 다음에 AI, 대형 우량주, AI와 관련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 매수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뭐 한 10% 가까이 쭉 치고 올라왔으면 정말 행복했을 건데, 네,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버리는 모습. 오늘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버런 AI, 스테이블 코인주들, 원전주들 또 어떻게 볼지, 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또 순환매 섹터가 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이 빠르고 난이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시장은 화려한데 내 건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 또 오늘은 바이오가 또 한번 꿈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D&D, 파마텍, 펩트론 이 두 가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는 8월 2일에 이제 그동안 4,500억 정도의 유상증자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것을 수익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공매로 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7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그렇죠? 야, 줍줍하면서 ABL 바이오 사라. 이 정도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스터디 모임, 정기 스터디 모임을 하죠. 여의도에서 하는데, 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의 애널이 오시고, 다음에 반도체 애널이 오시고, 또 제가 7월 하반기에 추천해야 될 관심 종목 10종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았던 게 AU 브랜드도 여기서 골랐고, 미래에셋 증권도 여기서 골랐고, 다음에 SMAG한테도 그 전에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우리가 골라냈고, 여기서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공부는 자기의 몸이 가야 되는 거죠. 고생을 해야 주식은 몸에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꼭 주가가 우리 주식만 올라가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